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앞서 기자 연결로 잠시 전해드렸던 북한 내용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틀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이후에 한미군이 똑같이 이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을 했죠. 그로부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 IAEA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국무부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핵무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적이 있죠.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미국이 북한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 핵무력 완성을 강조해 왔었고 언젠가는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로 북한이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발을 잇따라 한다는 것, 글쎄요, 경제 제재까지 겹쳐지거나 이러면 북한 내부 사정이 더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강하게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사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뭔가 나설 만한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전술핵 무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난해 1월에 있었던 노동당 8차 회의 때 그때 전술핵 무기 언급이 처음 나왔었고요. 그렇죠. 올해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때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북한이 만들려고 했었던 핵이라고 하는 거는 ICB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이런 용도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자위권적 조치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반도에 뭔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네. 거죠. 지금 연이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최근에 이제 8발을 발사했을 때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전술핵 무기를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술핵 무기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게 나중에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핵을 완성을 함으로써 북한이 이걸 지렛대로 미국과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밀착하는 이런 네. 외교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 핵무기를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 남한 그리고 이 한반도 주변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7차 핵실험을 만약 강행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